예, 전 세계가 사실 K-팝이라든가 뭐 K 뭐 음식, 뷰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날이 있습니다. 차은우가 사회를 보고요. 맞아. 지드래곤이 나오고 KS가 나와서 스피치를 합니다. 예, 세계 각국 정상들이 그거를 찍습니다. 왜냐면 집에 있는 자녀가 찍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선물이죠. 정상의 아버지인 거죠. 네. 또 뭐 어느 나라 정상은 또 이걸 올려서 뭐 국민들 젊은 지지자들이 감사합니다를 말하고 야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요. 2025년 세계 10대 강국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순위가 무려 6위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프랑스나 일본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GDP, 교육, 기술, 군사력 등 다방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건데 아마 위생과 의료까지 들어가면 등수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번 에이펙으로부터 이제 외교력까지 검증이 됐으니까 국제적인 위상이 확실히 높아졌다. 우리가 더 이상은 선진국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는 우리가 선진국이다 하고 선언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에이펙이 얼마나 큰 규모의 이 경제 협력 기구인지를 좀 설명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참여한 국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1개국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국민들의 숫자가 30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30억 명.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인구를 에이펙에 참여한 국가들의 국민들을 합치면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정도의 규모는 이 전 세계 GDP의 61%, 교역량은 50%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정상들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뭐 젠순황이나 아니면 우리 뭐 이재용 회장이나 각국의 유명한 이 CEO들도 이번 에이펙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급 인사 플러스 CEO들이 1,7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펙 기간 동안 우리의 이 경주도 전 세계에 이만큼 알릴 수 있었고 한국의 어떤 문화 파워, 이 컬처 파워나 한국의 경제력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장소 제공 뭐 이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죠. 에이펙의 의장국이 된다는 것은 뭐 장소 제공은 뭐 당연한 얘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올해의 의제와 비전을 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나라가 정한 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뻔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게 이제 에이펙이 탄생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에이펙이라는 게 1980년대 이후에 후반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일본이 그때 막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고, 그다음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했고, 한국이 막 비약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평양 연안국들 간의 경제 협력이 굉장히 중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거고 사실 에이펙이 추구하는 게 바로 다자 무역하고 통상 외교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이 모든 걸 다 망가뜨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WTO 체제가 사실상 무산돼 버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랑 얘기하면 한미 FTA가 사실상 무산된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제 주목한 겁니다. 여기는 다자무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 행태에 여기서 어쩌면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모았던 것이기도 하죠. 일단 트럼프가 안 오면 어쩌지? 그렇죠. 아니면 또 하나 너무 와서 열심히 초반에 나와서 스피치하다가 찬물 한번 쫙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요즘 또 트럼프가 또 관세로 태클을 안 거는 나라들이 없잖아요. 이제 미국 살리겠다고 이제 전 세계를 좀 적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그래서 에이펙이 또 중요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의장국으로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고생을 했죠.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안 와도 문제고 와서 어떤 얘기 할지도 모르겠고 불안하고. 또 26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타결 예단할 수 없다.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한국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경주 선언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저는 1등 공신이 김정은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김정은이 만약에 빠져주질 않고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만나겠다 해가지고 뭐 원산에서 그래, 만날래, 맞아. 판문점에서 만날래 이랬으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빠져서 맞아요. 가뜩이나 에이펙 정상회의인데 회의 일정에는 안 가고 그 이전에 떠나고 뭐 맞아요. 김정은을 위해서 일정을 연장하겠다 이러면 온통 거기에 빠져 있었으면 거기에 맞아요. 매몰된 트럼프를
다시 이쪽에 아무리 뭐 왕관이 맞아요. 뭐니 준비해놨어도 끌어들이기가 힘들었을 텐데 김신왕이 닭을 잡아도 듀스 안 네, 돼. 김정은이 딱 빠져주면서 맞아. 뜻밖의 트럼프가 여기에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결실을 좀 그러게요. 제가 이번에 APEC 정상회의를 보면서 크게 주목한 게 이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에게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 이제 애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뉴클리어 파워 얘기도 했고 한국에서 일종을 용기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마치 이제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해 줄 듯한 발언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구애를 했지만은 이제 정당에는 되지 않았고.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Is that something you're open to? And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When you say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 Mr. President, you talked about North Korea on your way here. Have you heard anything back from... I think the answer would be, yeah, I would do that, sure. When you do... It's our last stop. When... So it's pretty easy to do, yeah. 두 번째로 주목했던 게 미국이 한국의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던 그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 주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 와서 김정은이 몸값을 굉장히 높여줬던 그런 행동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정말 김정은으로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돌발 상황을 만들어 준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에이펙, 북한의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에이펙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경제기구에도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경제기구에 가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선행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개혁 개방하게 되면 북한이 자기 세습 독재 체제가 무너지는 곳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용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뭐 한미 정상회담 당일날까지도 많은 매체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예측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에 비해서는 그래도 관세 협상이 좀 잘 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서 있었던 그 일본과의 선행 협상을 우리가 봤겠죠. 그 다카이치 신임 그 총리와의 협상 결과는 일단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현찰로 그러니까 미국이 지정하는 분야에 여기 투자하라. 그럼 일본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협상 결과를 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또 트럼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골프공을 또 황금으로 만들어서 선물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과가 나왔다? 우리 큰일 났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트럼프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인해야 되는데 트럼프도 사람인지라 트럼프에게 약간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돼.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김해공항 트랩 내려오자마자 의장대가 YMCA를 들어갔어요. 유세 때 성공. 유세 때 성공. 내가 트럼프라면 기분 좋았을 거야. 안 듣는 척하더라고요. YMCA. 눈을 못 떼. 눈은 계속 가. 계속 보고 있어요. 안에까지 다 보는 거죠. 봐, 지금 저기만 집중. 얼굴은 돌아가지 마. 얼굴도 황금색이시네. 그러니까. 안 봐야 되는데 눈은 계속 보죠. 지금 뭐 난리 났죠. 미치겠다. 이거는 AI로 만든 실제 사진 아니에요, 어머니. I am the king. Let's head home. I'm back, bitches. Bow down. Tell us more about the crown and the medal presented to the US president coming after the recent No Kings protests in the United States. Many around the world are learning how to deal with the US president who loves to be flattered, loves to be praised, loves gold. You got all of that here in South Korea today.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황금 매니아거든요. 트럼프가 황금을 좋아해? 그러면 좋다. 황금을 주자.
해서 일단 무궁화 훈장 황금이죠. 야, 뭐 지금 거기 화려하더라. 들어간 금만 1억 원이 넘는다고 하고 끝판왕이 이제 금관입니다. 그 신라 금관을 모형이지만 그걸 줬죠. 뭐 외신에 보도에 따르면 그걸 본 트럼프의 동공이 흔들렸다고. 입맛 다시더라니까. 왕관이니까. 워낙 멋있어. 왕관이 얼마나 철저하게 됐는지 만드는 사람도 누구한테 준지를 몰랐대요. 그렇죠. 백악관 신문진한테 이거를 에어포스 원에 실어가지고 백악관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하라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그 금관을 선물했는데 지금 보신 것 같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밈과 짤이 돌아요. 트럼프가 진짜 왕이 된 것처럼. 솔직히 전 그거 보고 약간 화가 났어요. 그래요. 당신들이 트럼프를 뽑았잖냐. 그렇지. 알기를 저런 것이다. 그 막 아까 왕관 쓰는 모습을 보니까 그 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는 계속 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 국민들 그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근데 뭐 남의 나라에 와서 왕이 되긴 했지만 그 밈조차도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즐기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했던 3,500억 달러보다 낮은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는 대신 10년에 걸쳐서 연간 한도 200억이라는 이 캡 안전장치를 씌워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품목별 관세를 보면 반도체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좀 굉장히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는 수준, 명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점은 좀 아쉽지만 항공기나 천연자연은 무관세, 또 의약품이나 목재는 최혜국 대우 수준을 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게 역시 이제 자동차 관세지 않습니까? 네. 25%를 붙여놓으면은 미국에서는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15%로 낮추면서 일단은 우리 기업들의 숨통이 좀 트인 상황이고 그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에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에 동월 대비해가지고 36% 가까이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하죠. 상당을 한 거죠. 협상 타결 직후에 현대차 그룹의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관세 관련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정부분들이 너무 노력을 해가지고 큰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거거든요. 한개 기업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렇죠. 이거 감사는 사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감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트럼프 아니었으면 뭐 이 관세가 이렇게 전 세계를 뒤집어 엎지도 않았을 테고. 예, 근데 뭐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2% 올려, 5% 올려 해도 엄청날 텐데 비교적 높였다가 좀 깎아줬다고 하면 좀 뭐합니다만 그렇게 해줬어요. 금방 때문입니까? 근데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일본에서 이제 경주로 오는 길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문자로 러트닉 사무장관에게 현금 전부 지급은 불가능하다. 우리 외환시장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할 지급밖에 안 된다고 거의 최후 통첩을 던졌다고 해요. 그 에어포스 원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꼭 집어가지고 정관킴, 내 발음 괜찮았냐 그러고 굉장히 터프했다. 우리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덜 터프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거든요.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r. Jung Kwan Kim, who's an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We wish we had somebody of a little bit lesser caliber, but they decided not to do that. 그만큼 한국 정부 입장에서 강경한 입장을 또 일관되게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 이제 또 담판을 해야 되는데 한국과 이런 관세 협상을 질질 끄는 것이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데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한국과는 이제 협상을 타결할 때가 됐다는 이런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게 아닌가. 그리고 내려오는데 YMCA를 연주하고 안에 들어갔더니 부금을 2개나 주고. 그러면은 마음이 아무래도 틀리겠죠. 에이펙이 경제 협력을 하는 자리고 그래서 뭐 대부분 경제 쪽을 많이 바라보게 되지만은요 아시다시피 외교 안보가 경제와 떨어져 있지 않고 더군다나 이렇게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보적으로 해결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이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빵 하고 터진 거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핵잠수함 자체만으로 놓고 봐도요. 현재 이제 전 세계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최근에 인도가 들어왔습니다. 인도도 네. 그렇게밖에 없어요? 예, 일본 없고 일본 없습니다. 그래서 6개국. 근데 인도도 사실은 뭐냐면 이게 러시아가 기술 제공해 준 거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짜잔 하고 지금 한국이 7번째 자리를 올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이 핵추진 잠수함 자체가 그만큼 강대국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달리 말하면 뭐냐면요. 이 무기는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국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무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핵추진 잠수함 하면은 이게 이름이 엄청난데 듣기만 해도 우리 기존 잠수함보다 뭐 훨씬 뛰어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핵잠수함 그러면은요, 일단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 핵무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 들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핵 자체가 예를 들어서 터지거나 해서 바로 그 파괴력을 활용하는 게 핵무기가 되는 거고 저희 전문가들은 원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핵과 이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핵 발전을 활용을 한 그래서 그걸 플랫폼으로 쓰는 그런 무기 체계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핵무기는 아니고요. 그럼 핵잠수함 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핵잠수함의 가장 핵심은요. 바로 이동 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잠수함은 디젤 전기식 잠수함이라고 해요. 평상시는 배터리로 해서 모터를 돌려서 이동을 합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런데 대신에 발전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스노켈을 올려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뭐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할 때는 시끄럽죠. 혹은 탐지될 위험이 있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얘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써서 뭔가 먼 거리를 간다. 혹은 먼 거리를 갈 때 빨리 달려간다. 그럼 배터리가 거의 다 소모가 돼서 막상 어느 시점에 도착하고 나면 다시 충전을 해야지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를 다시 채워놓고 뭐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라서 작전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며칠 못 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얘는 원자로를 돌리는 거잖아요. 내내. 그러니까 이 전력이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되는 겁니다. 내달려서 간 다음에 먼 거리를 간 다음에 거기서 여전히 충분하게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작전이 가능한 거예요. 올라오지 않고. 네,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은요. 대양 작전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요번에 짜잔 처음으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도한 건 아니에요. 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94년도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시도를 했어요. 놀랍게도 당시 김영삼 정부는 미국 기술을 갖고 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구소련 러시아 기술을 갖고 오려고 했거든요. 당시가 이제 그 러시아의 옐신 대통령 개판이다 보니까 그때 러시아의 설계 도면을 어떻게 해서 빼와가지고 우리가 만들자라고 했는데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진보 정권이든 뭐 보수 정권이든 이제 뭐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걸 허락을 안 해줬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약간 영화 대사 같아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안 하겠다라고 딱 선을 친 거예요, 지금요. 명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서해상에서 이제 북한과 중국 잠수함을 우리가 카운터 마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북한과 중국을 마크하기 위해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국을 마크해준다고? 땡큐지. 바로 그 다음 날에 땅땅땅 승인해준다고 승인을 했죠. 32년 정도 걸린 거네요? 그럼 이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고 한미 협상 다음 날 한국 유튜브에서 가장 높은 검색 상승량을 기록한 게 바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3,300%나 급증을 했어요.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던 거죠. 그 다음이 뭐였는지 아세요? 2위가 걸그룹 르세라핌의 신곡. 핵추진 잠수함이 르세라핌이 이긴 거예요. 그다음에 3위가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 우리 또 희석이 형과 저의 한화요 발표. 형 이슈하고 졌잖요. 이게 그 역전패 당한 그 맞아요. 소금을 보시고 조용히 신고해 주셨어. 시구자의 문제였다. 그만이요. 알았죠. 괜찮아요.